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다시 극우 세력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란을 옹호하며 법원을 공격하는 폭동까지 부추겼는데 이제는 탄핵이 인용되면 더 끔찍한 표현입니다만 한강이 피로 물드는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훨씬 더 극단적인 폭력을 선동하고 있는 건데요.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을 모의하고 사주하며 범죄를 조장하는 움직임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같은 평화 집회로 탄핵을 막을 수 있을까? 지금쯤 곳곳에서 유혈 충돌이 벌어지며 횃불과 가스통이 집회에 등장해야 정상이다. 지난해 보수단체 추천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임명됐던 KBS PD 출신 한정석 씨가 지난 주말 연이틀 SNS에 올린 글입니다. 한 씨는 탄핵이 인용되면 한강이 피로 물드는 내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극우 세력의 탄핵 심판 불복 조짐이 고조되는 가운데 폭력 시위를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겁니다. 한 씨는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오늘 경찰에 고발됐지만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극우 인사들의 극단적 발언은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극우 유튜버도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을 거란 취지로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엉뚱하고 잘못된 결정이 내리면 그러면 국민이 뒤집어 엎는 수밖에 없죠. 그게 국민 저항권입니다. 허영 교수가 이대로 대통령 파면하면은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그냥 수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이어 또 다른 내란 선동의 불길은 대학가로도 옮겨 붙었습니다. 법원 침탈의 진원지로 의심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엔 오늘도 헌재를 싹 쓸어버리자는 등 제2의 폭동을 조장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인 일부 대화방에선 헌재의 탄핵 선고에 맞춰 구체적인 폭력 행사를 모의하는 정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물론 재판관 개개인 그리고 국가의 법치 자체에 대한 위협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경찰은 경비 경호를 강화하고 특히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엔 서울의 경찰 전원을 투입하는 가포 비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폭동을 모의하는 정황이 담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여 명이 손팻말을 들고 서울의 한 아파트 앞에서 고성을 지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이라며 일주일째 아침 저녁으로 몰려들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 문 권한대행이 입주자로 등록돼 있지 않다고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 설치된 경찰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40대 남성이 붙잡히는 등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위협 수위는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출퇴근 전담 경호 중인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더 늘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경비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엔 서울 지역의 가포 비상 발령까지 추진할 방침입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돼 마찰이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전대미문의 상황인 만큼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포 비상령은 투입 가능한 경찰 전원이 비상대기하는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서울엔 가포 비상령이, 그 밖의 지역엔 의로 비상령이 내려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난동을 모의하는 듯한 정황이 담긴 게시글 60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으로 133명을 수사해 79명을 구속한 경찰은 전광훈 목사의 내란 선동 혐의와 관련해서도 폭동에 연루된 10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만 내란 선동 선전 혐의를 입증하려면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맥락과 배경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전 목사에 대한 직접 조사엔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탄핵 반대 집회를 가족들의 이권 확보 계기로 삼았다고 비판받는 전광훈 목사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후원해온 것으로 알려진 한국계 미국인 애니 첸 씨로부터 목돈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심지어 전 목사 아들 부부가 신혼여행을 갔을 때도 애니 첸 씨가 경비를 챙겨줬다고 하는데요.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 정치인들과 친트럼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보수 진영 최대 규모의 연례 정치 행사인 CPEC. 어제 폐막한 올해 모임에는 CPEC 한국 지부도 거액을 내고 참가해 내란 사태를 적극 지지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렸습니다. President Yoon indeed has been called the Donald Trump of Asia, and he declared martial law in order to try to seize evidence. 지난 2019년 한국 지부를 설립한 한국계 미국인 애니 첸. 하와이에서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한 재력가입니다. 그는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면서 국내 극우 성향 매체와 유튜버들을 후원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씨도 수혜자였습니다. 전 씨는 오늘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나와 애니 첸으로부터 목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김명희 여사가 박근혜 탄핵 시기부터 한국의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 열렬 팬이잖아요. 저한테 한 달에 3천만 원씩도 주고 내가 가물운동 한참 결정을 할 때 그리고 또 고액 후원은 한두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사억을 대겠다 했더니 목사님이 단칼에 필요 없어 그러더라고요. 애니첸 여사가 전광훈 목사님도 제발 후원금 좀 받아주시지 해서 1억인가 주고 갔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아니 그 후에도 계속 줬어요. 아들 부부의 하와이 신혼여행까지 애니첸이 챙겨줬다고 자랑합니다. 우리 에녹이하고 메리하고 신혼여행 갔잖아요. 거기에 예. 갈 때 집도 다 대주고 그 다음에 또 경비도 다 대줬어요. 애니첸은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과도 지속적으로 교류해온 걸로 확인됩니다. 재작년 미국에서 열린 각종 행사에서 권성동, 김기현 의원 등과 만났고 3년 전 대선 직전 열린 CPEC 한국 지부의 부정선거 관련 세미나에는 나경원 의원이 축사를 보내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애니첸은 재작년 8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민주평통의 해외 운영위원회에 이어 초대 글로벌 전략위원장에도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지난 주말 대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대전시장이 단상에 올라가 참가자들을 격려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를 오가면서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교묘하게 피하려는 지자체장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대전시청 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붉은색 목도리를 두른 이장우 대전시장이 소개를 받으며 단상에 오릅니다. 민노총과 싸우고 계시는 대전시장님, 이장우 시장님! 국민의힘 소속 서철무 서구청장, 최춘규 대덕구청장, 박희주 동구청장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직접 발언을 하진 않았지만 집회 참가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주먹 쥐은 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 시장이 집회에 참석한 시점에 대전 동구엔 산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재난보다 정치를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시장과 구청장이 내란을 획책하는 세력들의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 올랐습니다. 대전 시민들은 결코 이 사실을 묵과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앞서 이 시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시장이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시장은 대전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시 발전을 위해서 오로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지 그건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동대구역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애국가를 불렀고 제가 시원하게 연설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하게 돼가 있더라고요. 김장호 구미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도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지만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두겸 시장님께서 보이시던데 아마 공무원은 정치 중립 의무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인사는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이 적절한지 이장우 시장에게 물었지만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인물들이 사용한 비화폰 수사가 계속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비화폰 통화 기록이 경호처 서버에 남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경호처가 가로막고 경호처 수뇌부를 강제 수사하려는 건 또 검찰이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직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경찰이 확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화폰으로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군 수뇌부는 물론 이상민, 박성재 등 국무위원, 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심지어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무궁화 폰으로 불리는 비화폰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화폰은 통화 녹음이 안 되지만 통화 기록은 경호처 서버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에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경찰이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경호처 내부 문건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12월 7일 김성훈 차장이 전체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를 지시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나 문건 작성자는 기록 삭제가 가능은 하지만 형법 155조 증거인멸 관련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김 차장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걸 경호처 직원들이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김 차장의 지시가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경호처 문건을 첨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화폰 보안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한 거란 김 차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사이 김 차장이 이끄는 경호처는 번번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고 있고 자체 규정이란 이유로 비화폰 서버는 이틀마다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 삭제되어 있는 걸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저지부터 비화폰 기록 삭제까지 김 차장이 주도했음을 방증하는 문건이 잇따라 나왔지만 검찰은 신병 확보에 계속 소극적이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경호처 관련자들 진술과 해당 문건 내용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었고 혐의 소명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문건 하나만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경찰은 서부지검이 영장을 기각한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오늘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